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공, 새로운 100년을 향해 주제가 아주 마음에 참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회원님들하고 정말 딱 맞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평상시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누가 귀한가? 누가 아름다운가? 이 생각을 해보면 그 봉공하는 분들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봉공하는 분들이 예뻐요. 마음에 예쁘잖아요. 보면 귀하고 그러죠. 네, 그런 생각을 평상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왜 아름답게 보이지? 외모가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그 행동이 아름다고 예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봉공회원님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봉공회원님들이 어떤 분일까? 전에는 이제 맏아들, 장남, 또 그 맏며느리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면서 봉공회원님들은 그 집안의 어머니 같지 않을까? 어떤 어머니냐면은 계산하지 않는 어머니,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할 뿐인 어머니. 이것이 우리 교단적인 용어로 하면은 무아봉공을 실천하는 어머니시죠. 그렇죠? 제가 요즘 이제 교단이 전에 우리가 그 초창기부터 막 발전을 거듭해왔던 이때보다는 지금 그 교단이 멈춰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주년을 지나면서 보다 발전을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터지는 거야? 이러한 조바심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저력이 뭘까? 힘이 뭘까? 이게 늘 화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모아진 교단의 역량을 어떻게 잘 모아서 이세기 동력으로 삼을까? 결복기 교훈을 열어갈까? 이런 생각을 늘 화두처럼 하고 살아요. 어떻게 이 허무주의라고 할까?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앞에 무슨 일이 툭툭툭 터지게 앞길이 확 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역량을 어떻게 결집해서 이세기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늘 교단의 힘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단의 힘은 저는 봉공회원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감상담을 하신 그 박정숙님, 광주에서 오신 분이 그 이제 40대라서 여러분 평균 연령을 많이 이렇게 늦췄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분을 시작으로 새로운 젊은 봉공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봉공회가 교단의 힘일까?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시는 60대, 70대, 혹시 80대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0대에 지금 교단에 있는 어른들까지 이분들은 30대부터 교법이 좋아서 그리고 교법을 실현하고 그리고 봉공이 좋아서 그런 활동을 하신 아주 교단의 큰 저력이기 때문에 저는 봉공회가 교단의 힘이다.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집안에서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위에서 큰 소리 딱딱 치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지만 그 뒷받침을 다 해서 아버지의 큰 소리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 손길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그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버님이 좀 더 센 것 같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 교단에 근무할 때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그 교도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협박을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은 왕따 시킬 거야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왕따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섬세한 마음과 가르침 그리고 손 넣어줌으로 집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어머니 말을 듣죠. 얼마든지 아빠를 왕따시킬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단을, 집안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교단, 그 집안에서도 크게 태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힘, 이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 공공에도 사실은 우리 교단 그 곳곳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다. 이런 말씀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헌신과 열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력화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동력화하는 것이 지난 1월 1일 북한 지도자께서 발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폭파 소식이 있어져서 정말 과연 하는구나 의심도 많이 하고 뭐 지금도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느라고 제가 한 11시 넘을 때까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 듣고 기뻐하는 것도 잠깐 바로 이어서 북미 회담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매우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갔을 때 그 기적같이 찾아온 봄의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남북한이 함께 들어오는 그것이 정말 가슴 뿌듯했어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이북과 북한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는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우리는 편안했지만, 그죠?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위협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터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봄이 왔기 때문에 저는 기적같이 온 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유럽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교황청에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평온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막식에, 제가 폐막식에는 좁은 자리에서 봤습니다. 아주 그 높은 자리, 그 대통령 옆 섹션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일원상이 사람도 없이 일원상에 다 등단을 하더니 한 바퀴 삥 돌고 들어갔어요. 그거 보신 분 계세요? TV로 보셨죠? 예, 원을 중심한 무대가 원으로 돼 있잖아요. 빛은 직선으로 가지만 그 프로그램을 잘해서 빛이 아름다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론상이 딱 나오더니 무인차 같아요 아마. 아니면 속에서 누가 끌든지 이론상을 딱 해서 한 바퀴 빙 돌고 들어갈 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게 이런 세계가 온다는 메시지다. 자, 우리가 열어가는 2세기, 우리가 함께한 시절 인연은 2세기를 이론상과 함께 열어가는 2세기고 이론상과 함께 이루어가는 봉공해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과 저 교단이 함께 공히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이론상을 보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저건 동그라미일 뿐이야 이렇게 본 시각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세계가 전 세계 전반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현실, 지금 현실에서 좀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정과 헌신으로 다시 동력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과 미국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지는 남겨두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큰 업이 있는 거예요. 묵은 업 그리고 그 업을 우리가 이겨내게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적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적공하고 이러면서 여유롭게 우리의 길을 탄탄하게 걸어가야 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서로 공격하고 서로 노심초사하고 일이 안 되면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인간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공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북돋아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동력화하는 것이고 이게 어머니의 공공의 역할이다. 교단에서 이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괜찮아. 대종사님 법이 있잖아. 우리가 3대 종단에는 비교할 수 없는 양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교법과 그리고 개교 정신 이것은 어느 종단에도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걸음을 걷지만 반드시 우리가 잘 견디고 건강하게 자라면 우리는 정말 위에 3대 종단에 못지않는 그러한 모든 인류의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단이야. 이러한 안정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취직을 못해서 노심초사 정신이 아파. 그런데 엄마가 얘 어떡하니 취직해야지 이렇게 한다 되는 취직 같은 벌써 다 됐죠. 그죠? 희망을 놓지 않고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하고 그저 믿어주고 이러면서 아버지는 단순해요.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아버지 여기 우리 저기 강명권 교무님, 이인관 교무님 같은 아버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는 안 그러실 텐데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지적해요. 다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애가 터져. 그죠? 그러듯이 교단의 그 봉공의 역할도 그런 역할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 내년 100주년, 법인성사 100주년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가정의 일도
국가의 일도 민족의 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단의 일도 이렇게 함께 넣어서 적공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구구는 어변성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과 국가의 운이 같이 간다 이런 표현을 또 우리 스승님들께서 하십니다. 어변성룡은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물고기가 변해서 큰 물고기가 된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물고기가 변해서 어떻게 용이 되냐고요. 이거 종이 다른 걸 종이. 그죠? 종이 다르죠. 근데 된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무엇으로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적공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같이 온 봄도 어변성룡의 한 빗줄기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힘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본과 개교 정신입니다. 대종사님의 행적을 잠깐 한번 덧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7살 어린 나이에 가졌던 의심이 뭐냐면 우주에 대한 것과 자기 실존 생존에 대한 것이었어요.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저게 그 구름은 어디로부터 오고, 그리고 어떻게 비가 오는지. 이게 단순하게 처음 시작한 의심이지만,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주 자연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본인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실존에 관한 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의심이 깊어져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일을 어찌할꼬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어요. 대각을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그 대각하신 눈으로 세상과 우주를 보시고 하신 것이 또 무엇이냐면 저는 이 또한 내 일을 어찌할꼬이셨다. 항상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굴림, 마음 굴림 속에서 내 일을 어찌할꼬, 내가 깨친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어둡고 가난하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슬픔 속 허무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게 저는 과제였다고 생각해요. 대종사님께서는 나 깨쳤다. 자, 비 오게 한다. 내일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언하는 사람 오히려 성현은 발변지사다. 성현집은 맨 끝자리 있는 사람이 할 짓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당한 법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내 주변에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과 고뇌를 하셨다는 거예요. 화두처럼 이 일을 어찌하고. 그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축조합 운동이죠. 그리고 늘 허무주의에 빠져서 술과 담배에 쩌들어 돈을 조금 모아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주 단연 운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것이 뭐냐면 원기 3년에 올해가 방언공사 100주년이죠. 원기 3년 4월부터 무엇을 하시냐? 방언공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땅이 굉장히 중요할 때니까 땅이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더 큰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 이게 DNA가
바뀌는 어변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지르더라고요. 어디 산에, 아니 교무님 어떤 산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나무를 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왔더니 벌써 발이 확 베어졌더래요. 왜냐, 기기가 워낙에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기기가 좋은 때가 아니고 전부 등짐으로 할 때예요. 실컷 낮에 등짐으로 갖다 부어놓으면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싹 씻고 나가. 이런 불가능을 보여주면서 그 주변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방언봉사예요. 그리고 그때 잡힌 게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봉공회 할 때 공이라고 하는 개념. 부한 사람이 자기도 간척지 개척지를 관청에 넣고 우리가 간척지 개발하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요. 근데 제자들이 미워해요. 저놈이 그렇게 한다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본래 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사람도 대중 속의 한 사람이다. 그저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할 뿐이다. 그러면 사필기종의 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설사 땅을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 사람도 대중 속에 하나다 하시면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봉공회의 우리가 그 공을 받든다 그 말이잖아요. 공을 어떻게 받느냐? 대종사님의 그 신법에 맞춰서 공을 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 역할을 하셨어요. 바깥에 보니까 사진이 많이 걸려있는데 보니까 대사회활동, 주변에 봉사하는 활동, 그리고 자체 공부하는 활동, 이게 함께 하셨죠. 그죠? 그 공에 대한 확실한 것을 잡고 이 세기에는 과감히 바깥으로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강명원 교무님이 밥차 운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제타원도 정말 정성스럽게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일뿐만이 아니죠. 은혜심교운동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곳에 어느새 가서 보면 강교무님은 가 계시더라고 벌써. 그래서 일을 추진하시더라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교 정신에서 한번 또 봉공회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보고 동력을 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하라고 하는 말이 개교 동기에 있습니다. 현하. 나타날 현자, 아래 하자죠. 이것이 그 사전적인 표현은 현재의 조건이나 환경이에요. 현재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공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조건과 환경,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죠? 자, 현아 무엇이 발달될 거라고 그랬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될 것이다.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될 것이다. 이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되는데 그 과학물질 문명을 선도할 만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봉공회의 가장 그 대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대종사님께서 이제 편편히 우리 스승님들께서 전해주신 말씀, 대종사님께서 속구리 타고 이렇게 다닐 것이다. 또 너희들 그 서양 폭군 사람들이 너희들 모셔가면 너희들 가고 가면 그 꼴을 눈꼴셔서 어떻게 본다냐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면서 하셨다.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릴 거야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개념은 안 잡히셨겠지만 앞으로 물질 세계가 어떻게 열릴 거라고 하는 큰 안목은 가지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들어서 물질 발달을 느끼게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편편히 표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 이것이 요즘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이 편리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너 그 자리에서 서 있어. 그 자리 없어졌다 하면 못 찾았어요.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휴대폰으로 다 연락해요. 휴대폰으로만 합니까? 지난번에 몇십 년에 이제부터는 아들, 딸 찾는 거 보면 다 세상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티브 잡스도 신경망처럼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신경망처럼 세상이 다,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다 연결이 되었다. 디보스 포럼의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살아서도 안 되고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여기 신경망 하나 잘못되면 내 몸이 영향을 받듯이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경망처럼 촘촘히 연결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표현을 대종사님께서 하셨죠? 생존, 실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은 모두 없어서는 살지 못할 그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실존이고, 이것 그 스티브 잡스가 한 것도 실존은 실존인데 현상에 있는 물질 발전의 모습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만희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그 전문가인 이만희 교수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첨단 기술들이 작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작용했는지도 모르는 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해서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하나 든과 동시에 여러분은 어디에 잡혀요? 여러분 위치 다 잡힌다. 그런 경험 하셨죠?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다가 그 등산복을 한번 쳐봐요. 어떤 등산복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떠요? 괜찮은 등산복이 계속 뜨는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고해와 대종사님 표현하신 파란고해와 낙원건설의 기점이에요. 이 물질이 정말 인간을 위한 삶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정말 잘 융합되면 이것은 어떤 세상이에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이 조그마한 낙원세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함께 평온을 누리고 물질 문명의 편안함을 누리는 낙원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당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어디로 가요? 파란 고해로 가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개교정신에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 굉장히 편리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학이나 이런 쪽에는 좀 기가 막힌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알파고 제로 그 인공지능에서 제로 선언했잖아요.
알파하고 감히 계산해서는 대적할 인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개인한테 줄 수 있는 편리함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정신 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만연돼 버리면 파란고해가 될 수 있다. 참 묘하게도 각 대학에서 인문학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원광대학도 도의실천 이런 인문학의 그 명문이었었다고 저는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라지냐 철학 막 이게 왜 사라지냐 왜 유기를 맞느냐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과 취업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우리 사회에는 어떤 학문이 요즘 떠올라요? 인문학이 떠올라요.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이. 사람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 진실한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명상이 영성에 대한 관심과 명상의 환영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교를 신앙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너무 메마르고 힘들어. 그럴 때 쉬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찾는 게 뭐냐면 불교의 교리. 천리하게 부딪히는 교리가 아니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리, 융합할 수 있는 교리, 그리고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는 명상, 영성.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물질이 개벽되는 이 부분은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과학자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도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우리는 영성, 그리고 인간을 위한 삶,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는 이러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공의 활동도 하고 교단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질과 양은 비례해서 갑니다. 그죠? 양적인 것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고, 양적인 것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우리의 이 소중한 동지애라든지 여러분들의 헌신 열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성 그리고 대종사님의 교법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공공도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공동회가 되자. 최고의 공동회는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의 최고 높은 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내면이 풍성하고 내면이 정말 행복한 이러한 그 공동회를 갖고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의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순간에 집중하고 경험에 몰입할 줄 아는 심리 기술에 있다. 심리 기술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공부의 적공입니다. 그 적공이 있어야 이해관계가 눈앞에 딱 왔을 때 그럴 때 내 본분을 찾아서 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신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요즘 그 우리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그러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내 눈앞에 그 일이 왔을 때 나도 과감해 놀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눈앞에 오는 경계를 통해서 그
대종사님 교법 정신으로, 대종사님 개교 정신으로 정말 그 발걸음을 뚜벅뚜벅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살아보면 이렇게 하면 교단에 이익이 될까? 또 이것은 그냥 하면 어때? 이렇게 할 때가 참 있어서 그래도 이 세기는 우리가 자신 있게 뚜벅뚜벅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에는 인류의 영과 육을 제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처럼 제가 한 것처럼 영성, 인간, 그리고 생명, 그리고 이제 그 상생, 서로 잘 살 수 있는 상생, 그리고 평화. 이번에 대학교 기절 큰 타이틀이 모두가 내입니다. 그 기저에는 상생, 평화, 통일 이렇게 저희가 정했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잘 정말 그 큰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동문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입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그 실천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답게 살겠습니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식개혁 실천운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거기 내용이 잘 돼 있고, 내용이 정리가 잘 돼서 이 실천운동을 실질적으로 동력화해서 그 사람들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도님들도 그렇고 교무님들도 그렇고 일반 사회를 함께 갈 수 있는 이 동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우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천 덕목도 또 마련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천 덕목에서 보다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그렇게 하면 이제 EM이라든지 그 우리 지금 태양광도 하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환경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하고 열리기만 하면 북한이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운동으로 전개하고, 그리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이러한 실천의 모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정원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공공회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도 힘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인데요. 우리 사회의 관심,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신기운을, 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무총리께서 저희 수장, 그 종교 수장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하신 것이 뭐냐면 생명 존중 정책 민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모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참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고, 하여튼 그 OECD에서 1위면 1인 것이죠, 우리가. 그죠? 1위라고 그러고, 그 중에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게 그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우리 가정이 이제 전과 같은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물질이 크게 발전되니까 물질에 대한 열망이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취업에 대한 그 설사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자식들을 그 취업을 안 한 자식도 충분히 이렇게 그 가르칠 만하고 먹여 살릴 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소년은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 세대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 취업이 되는 세대를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정도는 열심히 산 분들은 그런 대로 살림을 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 세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울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지니까 가족관계 모임에도 잘 안 오려고 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물질 때문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갖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하고 지금 이제 노인들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고독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인 것 같아요. 그죠? 시부모님을 위해서 진짜 애쓰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그 봉양에 큰 기대는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니네들 잘 살면 된다. 니들 제발 잘 살아도 하고 여러분들 다 양보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소외된 외로움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독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걸 정책을 위반을 해서 30%의 자살률을 줄였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25년까지 앞으로 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 정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초점을 놓고 공공의 활동도 좀 영역을 더 넓혀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100명의 그 게이트키퍼를 모집을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지금 게이트키퍼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을 이미 해서 게이트키퍼가 뭐냐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예를 들면 지게야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분이 경북도 의원을 지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나가볼까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둘러보는 가운데 그 뉴스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보도가 있어서 그때 이분이 그 꿈을 정치가의 꿈을 접고 지게 이제 스님이 됐어요. 공부하셔서 그래서 그 마을을 하나 묵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 10년 동안에 그 3,000명의 그 젊은이들을 하고 또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것에 묵어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분은 이렇게 하다가 와서 얘기하면 들어만 준대요. 무조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야 그러면 되냐 이런 말도 안 하고 이야기 와서 어렵고 막 하면은 그냥 들어만 준대요. 들어만 주면 그 울면서 불면서 하는 그 들어주는 그 말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말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멍청해서 억지로 웃어도 웃으면 즐거워진다. 행복해진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소리내서 막 웃어라. 이 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막 춤을 춰라. 네가 출 수 있는 막춤을 춰라. 네가 가장 세상에서 잘 출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막춤을 추는 것이다. 막춤도 남을 보고 따라하려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거 다 놓고 막춤을 그 자리에서 추라. 이 두 가지 말을 한답니다. 아까 뇌는 멍청해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 이 말씀하고 하나는 막춤을 춰라. 남을 따라가서 남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춤을 추려고 할 때 네가 어렵고 내가 못 추는 것 같고 힘이 들어. 그러니까 세상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스스로의 춤을 추어라.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 말씀으로 하면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죠? 더 어렵게 얘기하면 진공묘유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나, 이런 상의 진리인 나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초점을 현재 사회에서 있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에 한번 초점을 두고 우리의 방향, 방법도 찾아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하는 저출산 부분이에요. 저출산. 참 심각하죠. 여보, 제가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심각. 오직 하면 정부에서 나서서 저출산 부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부분은 역대 한참은 저희 클 때는 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저출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 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안 돌아가지만 이미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정책화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감찰원장 할 때 호주를 갔는데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 이렇게 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 하나 보면 보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쳐다봐요.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정책이 약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했는데 지금 셋 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제법 보여요. 그죠? 이제 실효가 조금씩 있구나 하는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과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공공의 입장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혼인 상담소인가 이런 거 있었죠. 지금도 운영하나요? 네, 그게 지금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이제 저는 국가에 하자는 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놀자 이런 뜻은 절대, 저는 정치적인 걸 싫어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발맞춰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공공의 입장에서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공공불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게 자살, 저출산, 자살에서 청년 문제, 그리고 이제 노인 문제, 그리고 저출산에서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충분히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도 깨어나서 프랑스의 성공 사례, 또 스웨덴의 성공 사례, 독일의 성공 사례 등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청년 실업 부분 아까 자살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알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 값진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무 막춤을 추더라도 우리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크게 주는 그러한 우리 공공의 역할이 함께 주어진다면 이 세기를 열어가는 우리 교단에서 저는 이게 저력이고 이게 동력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